별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감동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짤막한 스토리 두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이야기입니다. 자하의 침과저 속이지 감동이라. 자라는 건 자줏빛이고 하는 새우 하자입니다. 그 새우 빛깔이 좀 자줏빛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젓갈입니다. 그러니까 새우 젓갈입니다. 새우 젓갈. 새우 젓갈로 침과저. 침은 심자도 되겠지만 침은 이제 가라앉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새우 젓갈로 담는 것, 과저, 오이김치 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새우젓으로 오이김치 담는 것을 이런 뜻입니다. 새우젓으로 오이김치 담는 것, 과저, 새우젓으로 오이김치 담는 것을 속이지 감동이라. 시속은 말로, 속된 말로, 풍속이나 유행하는 말로 감동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니까 뭐 감동 김치라, 김치의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김치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런 뜻으로서 감동 김치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새우젓으로 김치 담는 것을 시속 말로는 감동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먼저 말했습니다. 해 동방 하미야라. 젓갈이라는 것은 젓갈은 동방에서 함이라는 것은 품질 좋지 못한 맛, 품질 좋지 못한 맛으로 여긴다. 동방에서는 젓갈이 별로 좋지 못한 음식이다. 천사석과해주. 천사는 중국에서 온 사신을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가 한 번은 해주를 전에 옛날에 천사가 한 번은 해주를 지나게 되었다. 천사석 옛날입니다. 천사석과 해주. 천사가 중국 사신이 한때 해주를 지나게 되었는데 식자하과저라. 그때 마침 새우젓으로 담은 김치를 먹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식자과저. 오이김치를 먹게 되었습니다. 음읍불인식이라. 음읍이라는 흑 흐느껴 운다. 흑 흐느껴 운다. 불인이라는 것은 참아하기 어렵다. 참아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우느라고 흑 흐느껴 우느라고 참아 불인식이라. 먹지를 못했다. 너무 감동이 되었는가 어쨌든 간에 흑 흐느껴 우느라고 차마 먹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원접사 괴문지라. 원접사는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벼슬을 원접사라고 합니다. 그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원접사가 옆에 있다가 괴문지라 이상하게 여기고 중국 사신에게 물었습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오유노모 제 말리지 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나이 많으신 어머님께서 멀리 말리박 땅에 계시는데 참이 심진 이 음식이 진이라는 것은 법의 진자인데 여기서는 맛있는 음식 이런 뜻입니다. 진이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이 음식이 매운맛이 있는지라 참이 심진이라 불인 하인이라. 차마, 아까 차마라 했죠. 하인이라는 거는 목구멍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차마 목구멍으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 어머님을 생각해서 차마 목구멍으로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원접사 탁주관이 그 얘기를 듣고 원접사인 탁주관이라는 사람이 진지, 말하자면 탁주관이 이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천사에게 오이김치를 드렸습니다. 천사와 그랬더니 중국 사신이 천사는 불승감동이라 감동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불승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든지 느낌을 스스로 억눌러서 견뎌내지 못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안 그래도 감동다운데 어머니 안 계시는데 이 오이김치를 받아서 먹으려니까 차마 말하자면 감동을 이겨내지를 못하겠다. 이래서 그런 말이 있어서 고명기염활. 그래서 그 김치를 이름하여서 감동절하 했다. 감동김치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 남학김치라든지 무슨 뭐 열무김치라든지 이런 김치는 있겠습니다만은 감동김치는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감동에 의해서 빚어진 한 얘기가 깃들어 있는 김치다. 이래서 아마 이걸 감동김치라 이렇게 말한가 합니다.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어득강자, 어득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강정대왕조 명신자라. 강정대왕은 성종때입니다. 성종때의 명신으로서 선골계다방이라. 그러니까 골계를 잘했다. 골계를 아주 잘했다. 골계를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골계에 대한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골은 나냐라 이랬습니다. 사원에 나오는 말인데요. 난이라는 건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골이라는 것은 굉장히 야단스럽다, 복잡하다, 헝클어져 있다, 어지럽다, 딱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뜻입니다. 개는 동야라. 개는 같은 것을 말한다. 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골개라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서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도대체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경우에 A라고 말을 했는데 A가 아닌 B로도 해석이 되고 B라고 말했는데 B가 아닌 C로도 해석되는 이와 같은 태도의 말솜씨를 골개, 그건 웃음인데 우스꽝스러운 말 속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같은 것을 달리도 보고 다른 것을 같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를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뭐 저런 말을 하느냐 해서 비난을 당하는 수가 일상입니다. 그래서 선골계 다방이래. 골계를 잘했기 때문에 비방을 많이 당했다 이 말입니다. 골계를 잘하는 것이 다 좋은 일 아니고 때로는 비방을 당할 수도 있다. 비방을 당하는 게 꽤 많다 이런 뜻입니다. 선골계지만은 다방이라. 기우 유자하과저. 그 친구 한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새우젓으로 담은 오이김치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득강이 부서왈, 그러니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영불감동.
어찌 감동하지 않으랴.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편지를 써보냈더니 그 편지를 받은 친구가 또다시 편지를 보내기를 우부서왈 공이 골개 조방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대께서는 골개 때문에 공이 골개로서 조방이라. 골개 때문에 남에게서 비방을 많이 당하지 않나. 골개를 잘했기 때문에 비방을 당하면서도 유부지개, 그러면서도 여전히 경계할 줄 모르다니, 미리 조심하지 못하다니. 이금 이후 지금부터는 권정가야라. 권정했으면 좋겠다. 권정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잠시 멈추다, 임시로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골개를 잠시라도 임시라도 멈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써보냈는가? 자하 방명 권정고야라. 이 자하, 그러니까 새우젓으로 담은 그 오이김치 오이김치 자하가 담는 그 새우를 지방 말로는 사투리로는 곤쟁이라고 한다. 새우를 왜 곤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곤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잠시 멈추어라는 뜻도 되고, 새우젓의 곤쟁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유일조관이 어떤 한 조정관리가 별 상산기여 조정, 상산의 기생을 조정, 문경세제하는 세제죠. 세제에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조관이 사귀던 상산기생과 세제에서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휴통곡이라. 서로 말하자면 붙잡고서 통곡을 하는지라. 방유 향리 역졸 노파 역곡이라. 그 곁에 있던 지방 관리 향리와 그 다음에 역노비인 역졸과 그 다음에 노파, 나이 많은 늙은 할머니가 역시 통곡을 하더라. 그러니까 기생하고 이별해서 관리가 슬피 우는데 곁따라서 향리, 역졸, 노파가 거기 곁들여서 울더라. 내가 우는데 왜 저 세 사람이 우는가? 조관, 문, 역졸, 왈. 먼저 조관이 역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고 왜 우느냐? 했더니 슬퍼서 우는 줄 알았더니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가유 빈마 자갸 인산고실 시이곡이라. 우리 집에 앞말이 지난밤에 산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하고 이별하는데 슬픈 광경을 보고 운 것이 아니라 앞말이 죽었기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문향리와 이번에는 또 향리에게 물어봤습니다. 하고 왜 우느냐? 와 5일 송영 뇌 3일 양 2일 효복 시이곡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향리에게 물었는데 5일간의 말하자면 보내고 가는 이라. 5일 송영, 5일 동안에
가는 사람은 보내고 오는 사람 맞이하는 송영의 3일 내 3일 양식이라 3일간의 양식만을 주어서 3일간의 양식만을 가져와 가지고 2일 효복이라 2일 동안 굶어서 줄인 배를 효복이라고 배가 고팠습니다. 3일 5일간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2일간의 양식이 모자라 가지고 굶어서 배가 고파서 시이곡이라 그래서 내가 울었습니다. 이 또한 기생과 이별하는 의미의 울음과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는 노파에게 묻습니다. 노파 당신은 하고 왜 울었느냐 하니까 노파가 하는 말이 노물증견 이 늙은이가 일찍이 보건대 전황별정인어 찾아 이 늙은이가 일찍부터 보아왔습니다마는 저 기생이 정인과 여기에서 정인과 이별할 때 이 문경세제에서 정인과 이별할 때 이별하는 것을 개 불하 2~30회야라 대개는 2~30차례는 내가 봐왔습니다. 정말로 20 혹은 30번의 이별을 기생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노파는 나는 저 기생의 이별하는 장면을 적어도 2~30번은 보았습니다. 전차 불심 비도라. 전에는 그렇게 슬프지 않아서 비도, 몹시 슬퍼함을 비도라 그러죠. 전차 불심 비도라. 전에는 이와 같이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세 여선이라 실처럼 가는 눈물을 흘렸는데 전에는 그렇게 슬프지 않아서 비유컨대 눈물을 흘렸다면 실처럼 가는 눈물을 흘렸지요. 금즉 상참 배사라. 지금은 보니까 이번에는 배사 대갑절이라 여러 갑절이라 오늘은 그 상참 근심하고 슬퍼함이 근심하고 슬퍼함이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갑절 더 상심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눈물로 말하자면은 누대 여죽이라 눈물의 크기가 대줄기만 합디다. 조금 전에는 별로 슬프지 않아서 눈물 줄기가 가느다란 실과 같았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슬펐는지 눈물의 줄기가 대나무 줄기만 합디다. 아무리 눈물 줄기가 굵다 하더라도 대나무 줄기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눈물이 가느다 해도 실만큼 가느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나무 줄기만 하다, 실같이 가느다라는 것은 아주 비유를 건데 과장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과장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기생과 관료가 슬퍼하는 이 장면에서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심정군이라 미심습니다. 그대께서는 이 말입니다. 미심스럽습니다. 그대께서는 하이득 양심 약심 어떻게 해서 그대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듯이 이와 같이 이 기생의 마음을 잘 파악했습니까? 말하자면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저 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노물 감동. 그래 나는 이 하찮은 이 늙은이는 감동이 되어서 불각
운체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 중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노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조정의 관리가 파악한데 내가 저 기생하고 슬피 우는 까닭을 저 노인이 너무나 그 절실한 심정을 잘 알고서 눈물을 흘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는데 하면서 조간희해의 여지라. 조간은 선뜻 입었던 자기 옷을 벗어서 노파에게 줍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문제는 기별유 점식 이별하고 고개를 넘는 때에 그러니까 세제를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기생과 관리는 이별하고 제를 넘게 되었는데 방풍설 눈 위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풍설 눈 위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바람을 인동 견디느라고 고음 저성과 견디느라고 신음하면서 가만히 조용히 하는 말이 이타노구 술중이라. 할망구의 술중에 내가 빠졌구나.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거짓말로 우는 체 했고 관리는 할머니가 내 심정을 너무나 절실히 잘 알고서 눈물을 흘리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옷을 벗어줬는데 이미 할망구 술수에 내가 빠졌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지무급이라. 후회한들 어쩔 거냐. 후회한들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생각한데 천사가 새우젓으로 담은 김치를 오이김치를 먹고서 감동하는 것과 여기 기생과 이별할 때 관리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흘린 눈물로서 견뎌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눈물이라는 것이 둘 다가 감동입니다만 앞에 있는 감동은 그야말로 서로가 소통하는 감동이라면 뒤에 있는 이 감동은 자기 나름대로 있던 감동 아닌 감동의 눈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작품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